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평화롭게 사랑으로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감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1992년 라드니 킹 사건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가 애틀란타로 번졌을 당시 애틀란타 대학가에서 운영하던 식품점이 폭도들에게 포위돼 공격받은 악몽을 가진 90대 박상수 할아버지가 어제 둘루스에 모인 시위대에게 한 말입니다. 박상수 할아버지는 어제 시위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또한 경찰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흑인 여성을 포옹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의지해 걸어야 했지만 그의 눈물 어린 호소 덕분이었을까요? 이날 시위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1천여 명의 시위대가 참여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체포도 없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 10일째 메트로 애틀란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8시부터 통행금지가 예고됐습니다만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금요일 시위대와 함께한 이후 마음을 바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통행금지령을 해제했고 시위대는 밤 9시를 넘겨 평화롭게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주말 내내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장답게 애틀란타는 이번 시위를 평화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애틀란타의 시위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소수의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시위에 적극 가담한 것도 폭력 사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제 열린 둘루스 시위는 아시안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인단체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향후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될 좋은 모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시위 후 쓰레기를 청소한 착한 소년이 스포츠카와 대학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18살의 안토니오 그윈 주니어인데요. 지난 1일 새벽 2시 쓰레기로 뒤덮인 뉴욕주 버팔로의 거리를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청소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청소하러 나왔을 때는 이미 청소가 거의 끝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TV 뉴스를 보다가 사람들이 출근할 시간에 거리가 유리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고 청소를 하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지자 한 주민은 그윈에게 자신이 아끼는 붉은색 2004년식 포드 머스탱 컨버러블을 선물했고 한 보험사 대표는 1년간 그윈의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윈이 올 가을 입학할 예정인 버팔로의 메다일 대학은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약속해줬습니다. CDC는 어제 CDC와 연방정부협력기관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항의 시위와 대규모 집회는 CDC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위대를 향해 발포된 최루가스가 기침을 유발한다면서 기침은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어제 플로이드 추모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측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일 공식 트위터에 우리는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아미들도 십시일반 기부에 나서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방탄소년단 팬들이 운영하는 소액 기부 프로젝트 원인은 아미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NAACP, ACLU 등의 기부금을 나눠 전달할 목적으로 소액 기부 페이지를 개설했는데 나흘 반 동안 5만 달러 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측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아미들이 우리도 100만 달러를 맞추자는 뜻의 Match a Million 해시태그를 전파하면서 모금의 속도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영국에 입국하려면 연락처와 함께 자가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 만약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도 받는데요. 위반하면 1,000파운드, 약 1,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화물수송업자와 농장 노동자, 필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 및 여행, 음식 숙박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계는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의 배후에 정부 실세이자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도미닉 커밍스 영국 총리 수석보좌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정위춘 회장은 8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16년간 사용 가능하고 200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수명의 배터리를 언제든지 생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구를 50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로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무려 8배 이상 길고 수명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정 회장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과도 자주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G 및 파나소닉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테슬라는 지난 2월 CATL과도 2년간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측의 연락사무소 통화 시도에 오전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오후엔 응해 그 배경을 놓고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2018년 9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이날 오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북측의 의도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내일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5일 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이날 남북 간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됐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대면 수업이 오늘 처음으로 진행되면서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개학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날 등교와 수업, 점심 식사를 무난하게 마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를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수업은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는데요. 다만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등교 일정에 낯설어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옆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화장실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반마다 쉬는 시간을 달리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의 2902개 학교 가운데 51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부산 한 곳, 경북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싱가포르의 보안업체로부터 한국 신용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여신금융협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뒷면에 기재된 세 자리 번호입니다. 비밀번호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불법 유통된 90만 건 중에서 54%는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이고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업계는 이 정보를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시에 들어가는 한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카드 명의자에게 정보 도난 사실을 순차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를 도난당한 카드는 재발급을 받으라고 권장하고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려면 가맹점의 IC칩 결제 거래를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해외 승인 중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